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린 김은혜입니다. 네. 근데 그게 네.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1층이 아니었다. 원래 옥상이었는데 본인이 그걸 1층으로 수정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누가요? 그 본인 선배 중에 K 아, 예. 옥상 아니고 63 빌딩. 옥상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거면은? 근데 본인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그건 이제 팬들이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리라고 했고 근데 이제 팀 언니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63 효리 이렇게 불렀죠. 그 인정하기 싫어서 네, 인정하기 본인은 싫어서. 시기에서 아니 시기에서 아닌데 뭐 그렇게 닮지 않았는데 왜 닮았다 그러냐 이러면서.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좀 댓글에 일단은 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제목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네. 농알못이랑 여랑이랑 이류 인생. 일단 이류 인생은 탈락시키겠습니다. 네. 이류 인생은 이건 아니에요. 좀- 그죠? 이건 너무 따라하는 거 같잖아.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이류 인생이 아니거든요. 제 인생이. 저 삼류입니다. 네, 삼류 인생이라서요. 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올려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루키더 리뷰. 루더바 김은혜 WKBL 리뷰. WKBL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게 다 팬들이 다 지어주신 거예요? 거의 댓글에 본인도 댓글 본인 것만 쓰고 안 읽었어요? 달린 거? EW1H 두 주마다 1시간 떠드는 프로그램. 은혜로운 연홍생활, 두주 토크, 리뷰 더 바스켓, 미녀와 야수의 WKBL 총정리. 일단 미녀와 야수라고 하면 제가 제가 미녀가 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둘이 뭐 커플이 된다는 거잖아. 이거는 절대 반대. 제가 왜 결혼하신 분과 아이 엄마와 그리고 일단 미녀와 야수면 일단 본인이 야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야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또 이제 다음에 댓글 이제 얼마나 달릴지 한번 보죠. 아니 원래 야수가 미녀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야수가 더 크잖아요. 내가 더 크잖아요. 네? 더 크잖아요. 더 크잖아요. 아니, 좀 봐봐. 그 은혜와 함께 WKBL. 자, 본인이 고르세요. 어떻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개 정도. 그래도 이게 루키 더 바스켓 그 채널명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의 카테고리 이름으로는 사실은 2가지 루키 더 리뷰 아니면 리뷰 더 바스켓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는데 네. 리뷰 더 바스켓이 조금 더 뭔가 어감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사실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리뷰 더 바스켓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놓고 무슨 치킨은 나보고 쏘라고. 네. 아니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추첨 통해서 이분께 이거 댓글 달아주신 분께 치킨을 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킨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리뷰 더 바스켓 DM 보내주시면 치킨 쏘시겠답니다. 네, 리뷰 더 바스켓 정해주신 분은요, 저희 그 DM으로 보내주시면요, 인스타그램으로,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키오스킨 블랑카우스에 제공하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으실 거예요. 뭐 치킨 뭐 해봐야 뭐 요즘 치킨값 올랐다고 해봐야 이게 훨씬 더 저희 키오스킨 블랑카우스에 저희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제목 이거 외에 사실은 좀 우리가 부탁드린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 네. 그러니까 뭐 1시간은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날로 먹으려고 김은혜 의원이 계속 컴플레인을 제기했는데 역풍을 맞았죠. 1시간이 짧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냥 뭐 거기에 본인 스스로 댓글까지 달아가지고 나의 자원봉사가 저 1시간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하나원큐 중계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1시간씩 촬영하고 시키고 막 제가 그렇습니다. 생일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고요. 결혼 때요. 결혼 3종 선물 세트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네. 그 참 칼럼니스트 두 분 있는데 한 분한테만 그거 줘서 지금 본부장님 되셨던 대신 칼럼니스트 분께서 차별하시네요.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시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앞으로 5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 중에 김은혜 의원 해설 중 드립을 칭찬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애기 입에 뭐라도 물려줘야 합니다. 이 부분 되게 괜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인의 지금 육아에서 느끼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까? 네, 맞아요. 그날 신한은행 중계였던 것 같은데 애기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들은 음식 섭취가 가능하잖아요. 어른들은 안 돼도. 그래서 애들은 다 먹을 거를 주고 있길래 저도 저 아들 생각이 났어요. 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닐 일이 많아서 애기를 항상 태우고 다니는데 뭘 물려놔야 돼요? 네, 입에다 꼭 뭐를 줘야 이제 좀 조용하지. 안 그러면 울거나 그러니까는 또 엄마 아빠가 농구에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는 또 애기들 입에다가 뭐 좀 물려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네, 김은혜 의원도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키려면은 뭘 물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소리가 네.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뭘 좀 주세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 생일 때 기대하세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드립 좀 좀 놀랬던 게 김은혜 의원이 사실 드립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KBSN PD님이 재미없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다큐가 되잖아요. 나는 유머로 줬는데.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12월 4일입니다. 하나원큐와 우리은행의 경기가 열리기 전 여기 청라 하나원큐 체육관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네. 아산 이순신 체육관을 네. 벗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은혜 위원과 우리은행 간의 어떤 커넥션을 이제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은행 졌네요. 아니 우선 여기가 이렇게 좀 네. 브라이트하고 좀 환해가지고 좋은 것 아 같아요. 우리은행은 찍혔습니까? 아니 여기 약간 너무 파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좀 파랗게 오늘 뜰 것 같았어요? 원래 그때는 파란색 옷을 못 입고 왔는데 오늘은 좀 파란 줄이 있는 아. 거 입어도 좀 티가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11월 20일 우리은행 신한은행전부터 이제 어제 벌어진 경기죠. 12월 3일 삼성과 BNK전까지를 놓고 얘기할 텐데요. 네. 우선은 일단 댓글에도 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음. 항상 경기와 관련돼서 나온 댓글이 사실 판정에 대한 불만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네. 일단은 판정 얘기를 사실 묘하게 2라운드 중반 무렵 되면 매년 항상 이 판정 얘기가 좀 불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조금 이 부분을 근데 제가 굳이 기사로 짚지 않았던 거는 승패를 바꿀 만한 오심이 나온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서 그랬었는데 네. 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12월 2일 KB와 신한은행 경기에서 김한수 감독이 퇴장당했죠. 네, KB의 네, 김한수 감독 퇴장당했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해설이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네. 어떻게 보였어요? 글쎄요. 사실 리플레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파울이라고 느껴지기는 했는데 사실 만약에 사실은 힘 대 힘으로 봤을 때는 김현희 선수가 힘이 너무 좋아서 또 벌어진 상황으로도 볼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박지수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에서 좀 허리가 꺾이는 모습도 좀 보였고 또 굉장히 좀 크게 넘어지면서 김한수 감독도 좀 되게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사실 파울성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일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그 심판이 왜 그런 충돌을 그냥 넘어갔냐라는 이제 팬들의 시선도 있을 텐데 네. 화면을 계속 돌려봤을 때는 네. 앞에 있던 심판이 그 충돌 장면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시선이 그 림을 향해 있었고 그러고 돌아봤을 때 박지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보지 못한 장면에서 네. 파울을 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심판 입장에서는 넘어져 있는 박지수 선수한테 일어나라는 사인을 줬는데 네. 그걸 이제 정면에서 본 김한수 감독 입장에서는 그죠. 박지수가 허리가 꺾이면서 넘어지는 상황인데 파울을 불지도 않고 네. 마치 플라핑을 한 것처럼 일어나라고 사인을 하니까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라는 사인이 나왔고 그리고 좀 목소리를 높여서 사실은 김한수 감독의 테크니컬 파울은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죠. 사실 근데 두 번 연달아 퇴장까지 시킨 부분은 상당히 빨랐다. 예년 보통은 근데 저는 그때 바로 앞에서 표정을 봤거든요. 사실 김완수 감독님이 한 차례 화를 냈는데 이렇게 한번 테크니컬을 줬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더 좀 이렇게 하시니까 그 액션에 또 류상호 심판도 그런 거에 또 있으시잖아요. 또 워낙 또 베테랑이시고 하니까 사실 이 리그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심판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조금 섞여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한편으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KB스타즈가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그런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서 또 나가도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박지수 선수가 그걸로 인해서 얻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이제 감독님이 정말 그렇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책임감? 네, 그런 게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가서 복귀 못 들어갔고 병원 아니, 갔잖아요. 복귀를 안 하더라도 그게 네네. 나를 위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벤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원래 이제 저도 선수 시절에 그랬지만 감독님 저 때 선수 시절에도 감독님이 굉장히 세신 감독님들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오히려 크게 소리치시거나 하면은 오히려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 진짜 들었었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들을 보면 그날 경기에서 그 박지수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네. 강희슬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라든가 허예은 선수의 그 오반칙 퇴장 장면에서 사실은 그 판정 때부터 네. KB는 조금 불만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이제 좀 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KB 입장에서는 그 전 경기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뭐, 소니아 선수의. 예, 그쵸. 뭐 박지수 선수가 파울을 한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소니아 선수의 그 어떤 그 자기 방어하는 그 액션이 네.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저것도 뭐 사실 뭐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만약에 엘보우 사용은 맞지 않아도 테크니컬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테크니컬을 주지 않더라도 경고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냐라는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연맹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연맹에서는 일단 김소니아 선수 그 플레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후에 좀 외부에서 이제 뭐 기자라든가 해설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자연스럽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네. 만약에 저게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골 밑에서 모든 선수들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은 위험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경기에서 그래서 WKBL도 소니아 선수한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 소니아 나왔다. 선수에게 직접 네네. 경기를 앞두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일 선수의 이날 나왔던 오펜스 파울이랑 허영 선수의 오반칙 퇴장 때의 파콜에 대해서는 네. WKBL에서 오심이 맞았다. 이 부분은 이 오심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진경 본부장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김한수 감독의 그 테크니컬 파울 2번과 이 퇴장과 관련된 부분은 네. 솔직히 김한수 감독이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심판이 네.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게 맞다. 네. 다만 박지수 선수의 충돌 장면을 잡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앞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 누적이 되면서 김한수 감독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이 그런 강한 어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거는 그 부분도 인정은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김한수 감독은 재정위원회에서 추후 반칙금을 하나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라운드 중반부에부터 항상 네. WKBL은 판정과 관련돼서 약간 그런 이슈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이명석 교육관도 심판들한테 좀 강하게 주지를 시켰다고 해요. 지금까지 심판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승부처에서 큰 문제가 발생된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조용히 넘어가고 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운이 좋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만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니까 사실 판정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 믿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라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뭐 팬들도 좀 이해해 주시는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맞아요. 뭐 그 부분을 뭐 무시하고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물론 문제가 될 때는 사실 저희도 계속 지적은 하고 얘기를 그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씩 더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단별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독 1위 역시 KB스타즈예요. 우리은행에게 패했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화위복, 우리은행전 패배가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후에 두 경기가 네. 좀 전력이 떨어진 상황에 하나원큐 그리고 김단비가 뛰지 못한 신한은행이었기 때문에 크게 평가를 하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화위복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음. 그거라고 딱히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화위복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승을 가고 있었고 또 특히 2라운드 이후에 경기력이 점점 더 또 좋아지는 모습이 네네. 있었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은행에게 뭔가 좀 당연히 이게 뭐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길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접전까지 갔고 또 마침 최희진 선수가 빠졌던 부분도 그쵸. 좀 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배를 당했는데 되려 좀 그런 부분이 약이 된 게 아닌가. 네, 근데 또 마침 그 다음 경기가 하나원큐가 불쌍했죠. 그렇죠. 네. 그 경기 좀 안타까운 경기였죠. 네. 그 27점 차 벌어지면서 어린 선수들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35점까지 벌어졌다가 뭐 결과적으로 8점 차로 끝났지만 네. 사실 뒤에 좁혀진 부분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린 선수 상대는 신입 선수들 2명도 기용할 만큼 정말 뭐 KB스타즈는 다양한 선수를 다 기용을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하나원큐가 그래도 뭐 그런 젊은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KB는 이제 최희진 선수 부상 공백이 6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희진 선수는 자신 있게 그거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여민아 선수가 이제
그 엔트리에만 이름을 올려놨었는데 네.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몸을 풀고 네. 움직이는 걸 보면 게임은 잘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뛰고 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네. 여민호 선수가 복귀하면은 좀 당연히 선수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김은혜 의원이 볼 때는 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뭐 허예은 선수가 뛸 때는 오히려 리딩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예전에는 심상영 선수랑 뛸 때 염윤아 선수가 리딩을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허예은 선수가 리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염윤아 선수는 좀 더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심상영 선수가 뛰게 될 때는 오히려 리딩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KB가 앞선에서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최희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최근 경기에서는 허예은, 심성영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굉장히 네. 신장이 작아졌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리스크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또 다음 BNK전부터는 조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신한은행전에서 완승을 거뒀는데 네. 물론 김다민 선수가 안 나오긴 했지만 KB가 이날은 쫀을 버리고 맨투맨을 썼어요. 네. 그 군하단 감독이 음. 김한수 감독한테 당했다. 음. KB가 쫀을 주로 쓰는 팀이기 때문에 쫀 네. 어택을 많이 준비했는데 네. 한 대 맞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요. 단비가 없으니까 확실히 쫀을 계속 돌려도 KB가 충분히 버텨내고 박지수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제대로 생각 못했다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그만큼 KB의 존 사실 11승 1패니까 얘기가 안 나고 있지만 너무 존을 쓰는 시간이 길지 않냐. 저 정도면은 이제 상대가 익숙해질 때가 됐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KB의 쫀 디펜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숙해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3점을 얻어맞지 않았을까요? 네. 요즘에? 그리고 상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상대는 대부분 이제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KB스타즈를 어떤 공격적으로 흔들어놨던 팀들을 본다면 이 팀들이 KB스타즈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트랜지션을 넘어가고 또 거기서 그냥 빠른 슛을 많이 던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전에서도 봤을 때 사실은 KB스타즈가 존 디펜스를 섰을 때 슛을 얻어맞은 게 아니었어요. 네, 공격에 KB스타즈가 공격에 성공을 하면 와서 존 디펜스를 섰고요. 공격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맨투맨 디펜스 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트랜지션에서 맨투맨 디펜스를 찾지 못하다가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수비의 정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간의 좀 콜이라든지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투쓰리보다 더 심한 어떤 찌그러진 디펜스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 팀에서 전략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원래 기존의 투쓰리의 매치업 존이지만 또 거기서 약간 변형을 가져간 건지는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짐을 당하면서 상대에게 많은 이런 찬스들과 또 거기에서 외곽슛 얻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상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나오면서 준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KB스타즈도 이제는 맨투맨으로 조금씩 변화를 다시 주고 있고 또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안 왔나요? 안 왔나요? 네. 사실 이 신한은행전 끝나고 약간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박지수 선수가 인터뷰 중에 울어가지고 네. 또 위성호 감독과의 네. 약간 감독과 상대 한 팀의 감독과 다른 팀 에이스 간의 약간 네. 그런 게 약간 퓨드 같은 게 생겼는데 네. 이게 사실은 1라운드 때 네. 저희 기자들도 들었어요. 그 인터뷰실에 있던 네. 위성호 감독이 나가고 박지수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들어오다가 밖에서 위성호 감독이 야이씨 너이씨 좀 살살해라고 얘기하면서 야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성호 감독이 그러면서 야이씨 이거 놀다 와서 우리랑 할 때 이렇게 잘하냐라고 사실 그 모든 얘기가 위성호 감독은 박지수 선수한테 너 오늘 너무 잘하더라라는 맞아.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이제 에이스들 그 계보들을 보면 이제 박혜진 선수 때부터 약간 느낌이 선수들이 에이스급 선수들이 항상 자기에 대한 부족함과 불만과 모자람에 꽂혀 있어요. 사실 박혜진 선수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 노련미가 부족하고 수비에 맥을 못 짚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년 전에는 드리블 능력이 떨어지고 그 모니카 커리의 드리블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선수인지 깨닫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데 박지수 선수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잘했다라는 그 수많은 얘기는 다 지어놓고 이제 미국에서 놀다 와서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도 이제 사실 그게 있겠죠. 미국에서 게임을 못 뛰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속상함이 있는데 하지만 게임을 뛰지 못하는 만큼 자기도 이거 준비를 했고 또 KB에서 트레이너까지 보내면서 체력 관리를 시켜줬는데 미국에서 운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몸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날 이 얘기가 나온 것도 그 인터뷰 때 이제 물어본 기자가 왜 몸이 그거밖에 안 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수비를 서도 이게 막기가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본인이 맥시멈 상태로 정말 게임을 풀로 뛰면은 몇 분까지 이게 커버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박지수 선수가 눈물을 딱 터뜨리더니 본인도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왜 울지라고 하면서 잠깐 이랬던 부분인데 사실 위성호 감독이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난처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네.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네. 유성호 감독이 우리은행이 지고 KB스타즈가 이긴 상태에서 그런 얘기 했으면 조금 박지 선수가 덜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좀 덜했을 것 같고요. 1라운드 때 우리은행이 진 경기예요. 그때 얘기한 네, 거예요?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 박혜진 선수나 박지수 선수의 그런 약간 겸손한 그런 발언은 내향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둘 다. 살짝 본인도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네. 강희슬 선수를 바라보면서 강희슬 선수가 그 어떤 3점 슛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강희슬 선수는 솔직히 외향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런 차이, 뭐 좋고 나쁘고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향의 차이. 성향의 차이,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박지수 선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박지수 선수 완전히 내성적이다라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왜냐하면 본인도 약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주어지는 어떤 자기한테 뭔가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넘는 게 자기는 재밌다. 예. 그래서 그 2라운드 때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그 더블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군하단 감독이 박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다. 네. 그 습관까지도 준비를 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더블을 막은 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자기는 경기 후에 감독님들 인터뷰를 다 찾아본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보고 느꼈던 거는 3라운드 경기 때는 신한은행이 그렇게 준비를 해도 내가 그거를 넘어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김한수 감독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신한은행이 박지수에 대해서 간파하고 공략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김한수 감독이 거기서 간파하고 공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지수는 그 정도의 선수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박지수 선수는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이런 과정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팬들이 좀 그런 부분을 사실 제가 그래서 그날 이걸 기사를 안 썼거든요. 안 쓴 게 뭐라고 써도 이거는 오해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박지수 선수, 위성호 감독 뭐 특별한 오해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박지수 선수 뭐 그날 신한은행전에서 뭐 허리를 좀 부딪히긴 했지만 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도. 자, 그럼 우리은행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은행이 지금 5연승 중입니다. 네, 연승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11월 20일 신한은행전 승리가 좀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이렇게 생각해. 네, 맞아요. 이러지 말고. 맞아요. 네, 그날 정말 접전이었잖아요. 아마 올 시즌 경기 중에서 가장 명승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은행이 지금 그 이후에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제 정말 뭐 2라운드 거의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수들 컨디션이 떨어지고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졌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5명의 완전체 선수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게임을 뛰어본 게 올 시즌이 처음이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좀 맞추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좀 자기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을 좀 잘 찾아가고 특히 박지현 선수가 어떤 갈 길을 잃은 듯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동선 정리가 좀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11월 24일 BNK와의 경기에서 좀 감 잡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네. 3경기 연속 10점 이상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박지현 선수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특히 좀 볼을 좀 몰고 다니는 그런 움직임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박지현 선수가 어떤 경기를 띄임과 안 띄임으로 인해서 어떤 팀이 컬러가 완전 바뀌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바운드나 스틸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선수잖아요. 네네. 근데 박지현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는 어쨌든 벤치에서 있었고 또 김진희 선수가 나왔을 때는 물론 김진희 선수가 띄임으로 인해서 박희진 선수의 공격력은 더 살아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팀이 얻어가는 부분에서 보자면 박지현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트 부분도 어느 경기였죠? 어느 날 KB스타즈전에서 11점에 7어시스트 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어시스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팀의 어떤 시너지를 줬던 거. 네. 사실 우리은행의 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강한 팀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지금까지 보면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네. 우리은행이 지금 팀 리바운드가 4위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항상 음. 스탯이나 어떤 리바운드의 위치를 보면 우리은행은 늘 1, 2위 있었는데 그쵸. 또한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도 우리은행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상대성을 봐야 돼요. 상대성에서는 그리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리그 오펜스 리바운드에 대한 가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정 BNK 같은 경우 뭐 한 경기에서 뭐 15개 네, 확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평균을 맞추고 이럴 때 이제 우리은행이 지금 평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상대성으로 봤을 땐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길 만큼은 다 잡아가고 있다. 네. 근데 스틸은 꼴찌예요. 네. 스틸은 박지현 선수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아. 지난 시즌 박지현 선수가 스틸 1위였잖아요. 네네. 네, 박지현 선수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감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감이 떨어졌다는 거 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네, 감각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좀 점차 좀 찾아가지 않을까 또 싶어요. 파울도 많았고 박지현 선수가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파울이 많으면은 좀 스틸 같은 거에 좀 적극적으로 어렵죠. 나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특히 박지현 선수가 상대가 리바운드를 하고 돌아설 때 뺏어내는 스틸도 꽤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그게 다 파울로 불리다 보니까 좀 그러면서 막 오버지 퇴장 경기 나간 적도 있었고 네네. 또 네, 그런 장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씩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방송 때 우리은행이 궤도에 오르는 건 그래도 올스타전을 지나면서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5연승입니다. 이 정도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맞춰가야 될 게 좀 더 사실 모든 팀들이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네. 저는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하위권들을 상대로 어떤 붙었을 때 또 하나원 큐전에서도 그랬지만 하나원 큐 2라운드전에서 그랬지만 원사이드 게임으로 이긴 거는 아니었잖아요. 4점 차 승부였죠. 네네. 그때.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좀 경기력이 올려면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거두고 있는 이 성적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굉장히 좋은 거죠. KB스타즈 1라운드나 마찬가지로 KB스타즈가 1라운드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승리를 챙겨갔던 그쵸, 것처럼 다 이겼던 것처럼. 네, 우리은행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신한은행 좀 얘기해 볼게요. 신한은행이 KB하고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어요. 네. 사실 신한은행이 올 시즌 이전까지 패한 경기를 보면은 KB한테 1점 차, 3점 차, 우리은행의 2점 차. 정말 크게 진 경기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정말 이 경기 좀 크게 졌는데 뭐 김단비 선수가 결정하긴 했어요. 네. 사실 이 경기를 좀 많이들 기대했던 게 이 경기에서 좀 신한은행이 KB를 잡아주면은 1-1-3이 정말 재밌어진다라는 느낌이 네. 있었는데 네. 사실 좀 반대로 나왔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경기? 뭐 해설 현장에서 하셨는데 네. 사실 올 시즌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초반부터 완전히 맞아요. 흐름을 내준 게임이었잖아요. 네네. 네. 사실 1쿼터에만 봤을 때는 신한은행이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슛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물꼬를 터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좋은 동작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빙 하면 반대편에서 컷인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포기하지 않고 하려나 했는데
사실은 1쿼터 후반쯤이었나 2쿼터쯤에 거의 막 주전 선수들을 다 잠시 쉬어놓고 이제 이혜미 선수라든가 네, 뭐 벤치에 있는 이다현 선수들을 선수 이렇게 막 넣고 하면서 어떤 오늘 경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를 크게 의미 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살짝 김단비가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다. 네. KB를 잡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또 박지수 선수가 워낙 그런 컨디션도 좋았고 박지수 선수를 살리는 움직임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라운드 매치업 같은 경우는 박지수 선수에게 어떤 기습적으로 트랩이라든지 아니면 트랩에 대한 타이밍 이런 걸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박지수 선수의 움직임 제어를 했는데 이번 3라운드 매치업에서는 사실은 박지수 선수에게 더블팀을 가지 않았고 곽주영 선수에게 그냥 맡기면서 거기서 점수를 내주는 게 많았고 또 김현희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도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저도 경기 전에 기사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대등하게 해보려고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경기보다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시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군하단 감독 대행이 그날 얘기를 했던 게 준비를 한 상황이 김단비가 없기 때문에 박지수한테 60점 주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60점 주고 딴 쪽을 맞고 박지수한테 줄 건 다 그렇다고 안 맞겠다는 게 아니라 더블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들이 박지수를 1대1로 막으면은 박지수가 어디까지 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것까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땠냐라고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진짜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고 그래서 3쿼터 후반에 보면 잠깐 더블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썼냐라고 하니까 볼 거 다 봤다. 당할 거 다 받았고 박지수한테 이제 군하단 감독 대행은 그날 얘기했던 게 박지수한테 허용한 거는 허용한 건데 상관이 없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예상을 했으니까 그게 더 많이 맞았다의 차이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딴 선수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박지수한테 그 정도 줄 거면은 딴 선수들은 다 막았어야 되는데 강희슬한테 3점 초반부터 맞고 하면서 안에서 그렇게 밀리고 있는데 밖에서까지 맞으면 방법이 없는데 좀 그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얘기했던 게 12월의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한데 김단비의 복귀 시점이 바로 다음 경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결국 이 타이트한 일정이면은 지금 김혜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이혜미 선수라던가 뭐 이다현 선수 이런 선수의 활용폭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김단비 선수의 결장 신한이 1라운드에도 KB전에서 김단비가 없었지만 그때는 타이탄 게임을 했단 말이죠. 김혜나가 없다는 확실히 있었잖아요. 그 김혜나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근데 김단비 선수가 없는 걸 가정하에 김혜나 선수를 넣고서 연습을 계속 했었고요. 그런 조직력을 맞춰 왔었고 그렇지만 요번은 좀 다른 게 그래서 김단비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약간은 움직임이 뻑뻑했던 신한은행이었잖아요. 뭐 승리를 챙겼지만 뭔가 김단비 선수가 들어오기 이전의 경기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김단비 선수로 포커스가 모든 게 다 맞춰져서 공격이든 수비든 많은 부분 맞춰져 있다가 김단비 선수가 갑자기 빠지니까 어떤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공격에서는 이런 흔드는 움직임 이런 걸 많이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신한이 가장 밀고 있는 그런 흔든 뒤에 외곽이 좀 터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원활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잘 터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리드를 가져가는 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날 군하단 감독 대행이 상당히 그 명언 같은 말을 했어요. 70%의 김단비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90%는 돼야 된다. 70%의 김단비는 움직임이 그 전에 햄스트링의 통증을 처음 느꼈던 BNK전도 보면은 센터처럼 움직였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한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스피드하고 빠른 농구를 하는데 단비가 거기서 움직여주지 못하면 그 속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팀 농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70%의 김단비는 필요 없다. 그래서 김단비가 90%가 될 때까지는 휴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신한은행한테 단비은행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팀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70%건 50%건 김단비가 숨 쉴 수 있으면 코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은혜 위원이 볼 때는 어떠세요? 70%의 김단비.
글쎄요,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네, 네. 70%의 김단비라도 포기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사실 군하남 감독님은 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상희 감독 있을 때부터 그 코칭 스태프들이 네, 자주 그랬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또 진짜 그렇게 말하고 보니 그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정말 저라면 못할 것 그걸 같다. 과연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5분이든 10분이든 그래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성이지만 어떤 상대의 그 에이스가 수비를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코트에 있는 것과 사람의 없는 것의 차이. 그 사람의 정말 그 네임밸류만으로도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음. 코트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김단비 선수가 앞에 그냥 서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는 슛을 그냥 정확하게 못 올려놓고 좀 흘리는 볼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어쨌든 다 배제하고 음. 어떤 완벽한 김단비 선수를 원했기 때문에 뭐 이 선택이 뭐 옳고 그른지는 이제 한두 경기 더 치러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어서 삼성생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5승 7패, 2위권과 2게임 차, 5위와도 이제 2게임 차입니다. 이제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일단 어제 경기였죠. 네. BNK에서 완패를 당했어요. 네. 69대 84. 뭐 BNK가 선수들을 뺐기 때문에 뭐 좁혀진 경기였고 한때 뭐 20점, 30점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경기? 임금백 감독이 일단 본인의 수비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여? 그 김은혜 의원 입장에선? 근데 뭐 어제 경기도 그렇고 그날 하나원큐전 경기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좀 외곽이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강유림 선수나 윤예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뭔가 그 배윤 선수가 없던 그때의 움직임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이유적인 부분은 뭐 팀 선수들만이 알겠지만 어쨌든 좀 움직임 자체가 정말 과거에 삼성생명이 되게 답답하게 농구를 했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던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움직임적인 면에서도 공격으로 보자면 뭐 배윤 선수한테 포스트업에 꽂아놓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슛을 던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삼성생명의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어떤 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배윤 선수가 좀 건강했을 때 저희가 1라운드 때 삼성생명이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를 보면 배윤 선수가 그 부상 이탈 이전까지 경기까지 속공이 전체 1위였어요. 그만큼 진짜 배윤 선수가 달려주고 어떤 움직임에서도 다른 선수들도 다 잘 달리지만 배윤도 같이 달리면서 거기서 좀 흔들어주는 움직임들도 있었고 뭔가 다 같이 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 보면 또다시 그냥 예전 삼성생명이 다시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사실 시즌 초 그 개막 전부터 그랬고 삼성생명에 대해서 항상 지금 물음표를 붙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5승 7패를 했는데 BNK전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점수가 많이 벌어진 경기였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삼성의 모습이 원래 이거였거든요. 올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5승도 되게 경기력을 보면은 삼성 제가 볼 때는 3승 정도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삼성생명은 올 시즌 지금까지는 일단 대진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지금 하루 쉬고 하는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KB, 신한, BNK는 4번이나 있었는데 우리은행 2번. 근데 하나원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번이었고 반대로 하루 쉬고 경기를 하는 팀과 삼성이 게임을 한 거는 무려 5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일정이었다는 거죠. 네. 뭐 이게 삼성생명이 올해 타이틀 스폰서라고 이렇게 일부러 맞춰준 건 아닌데, 그 상당히 운이 따르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이제 이번 2주간을 놓고 보면은 하나원큐한테만 이겼고 나머지 3패인데 우리은행이랑 연장 접전하고 하루 신한한테 졌고 그리고 하나원큐하고 1승 탈출 더비 정말 빡세게 게임을 한 BNK한테가 하루 쉬고 한데 또 졌고 그리고 우리은행도 사실 그 BNK하고 게임하고 하루 쉬고 KB랑 게임하고 이틀 쉬고 왔는데
삼성이랑 붙어서 삼성이 3쿼터에 9분 동안 이득점하면서 지고. 그러니까 경기력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삼성이 전력 면에서 약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기인데도 우세한 부분을 못 살리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팀 성적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각종 지표들을 그냥 다 묶어놓고 보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삼성이 올 시즌 스틸이랑 블록슛 1위예요. 네. 근데 득점은 최하이고요. 네. 지금 공격력 난조라고 너무 지금 고민이 많은 하나원키보다도 평균 3, 4점이 적어요. 네. 그리고 리바운드 꼴찌예요. 3점수 성공률 27%로 네. 거의 하위권, 뭐 그 바로 밑에 팀과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서 경기당 성공 개수가 6개도 안 되는 유일한 팀. 2점 야투율도 꼴찌. 이 내용을 다 보면은 사실 5승 7패까지는 했다는 게 되게 놀랍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자면 BNK한테 지금 BNK하고 3번 게임을 했잖아요. 네. BNK가 이 3번이 전부 다 하루 쉬고 게임이었어요. 삼성이랑 게임이. 근데 개막전에서는 크게 이기던 경기를 좀 미숙함으로 놓쳤고 네. BNK가 질 수 없는 경기를 졌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2라운드 경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올 시즌에 유일하게 심판이 승부처에서 큰 실수한 게임이 그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운이 따랐어요. 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삼성이 확실히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배윤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지금 연패를 당했잖아요. 네. 배윤 선수 없을 때는 오히려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삼성이 좀 맞춰가야 될까요? 어떻게 맞춰가야 되냐고요? 네. 그럼 감독님한테 물으셔야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아나요? 해설위원으로서 이제 그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묻지 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예. 아니 우선은 삼성생명의 공격이 너무 좀 단조로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틸로 가서 속공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네네. 상대는 그 부분을 볼관수에 생각을 할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떤 공격의 좀 다양한 부분들이 거기 하나원큐 마찬가지로 삼성생명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대2 투맨 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삼성생명이 굉장히 약하고요. 배윤 선수가 어쨌든 공격에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배윤 선수의 움직임을 단조롭게 어떤 로포스트에서 1대1 하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슛을 넣어라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KB스타즈가 최근에 박지수 선수를 살리는 움직임처럼 어떤 2대2 투맨 게임을 하다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뒤로 빠지거나 또는 이제 허예은 선수가 팀에서 신장이 가장 작은 선수가 박지수 선수한테 하이포스트 스크린을 가지고 박지수 선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격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배윤 선수를 살려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진짜 그 안쪽으로 찔러주는 그런 어시스트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는 거. 네, 스몰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윤예빈 선수가. 윤예빈 선수가 뭐 공격도 잘하고 어쨌든 중심이 이제 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어시스트적인 부분, 특히 이런 투맨 게임 상황에서의 약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이주연 선수랑 어떤 그런 움직임들인데 좀 그런 다양한 움직임을 좀 살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배윤이 없을 땐 잘하고 배윤이 들어오니까 못한다라고 돼버릴 오히려.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또 선수들도 어떤 배윤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본인들이 해야 될 거를 약간 미루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하면서 배윤이 들어오면 오히려 거기서 얻어가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좀 너무 많이 의지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BNK인데 네. 사실 삼성생명 얘기하고 좀 연관이 되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BNK가 첫 연승에 성공을 했는데 삼성생명한테 이겼죠. 이 경기가 정말 중요했던 게 졌으면 4경기 차로 벌어지고 네. 상대 전적에서 3전 전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4위 도전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일단은 크게 이기면서 네. 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연승에 성공했는데 이제 좀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경기는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보통 네. 우리은행이나 KB가 이렇게 했으면은 네. 제 궤도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겠는데 BNK가 사실 이게
비행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네. 좀 기복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김한별 선수는 확실히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이잖아요. 네, 네. 확실히 김한별 선수가 조금씩 올라온다는 느낌도 들고 또 김한별 선수가 어떤 중심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갖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네. 근데 저희가 그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BNK가 그 비시즌의 훈련 영상 같은 거 저희 이제 봤다 그랬잖아요. 네, 연습 게임 같은 네네. 거 하는 거 봤을 때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어제 그 삼성생명전에서 좀 네. 나왔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수비에서의 디테일함 뭐 이런 게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선수들의 동선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어제 경기에서는 좀 더 그동안의 BNK보다는 좀 더 좋아졌다? 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연습 경기 때는 사실 BNK가 그 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시즌 시작한 이후에는 결국 안혜지 선수가 잡고 있는 상황이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한별 선수가 이제 볼을 잡으면서 김한별 선수가 좀 오래 잡고 있는 상황도 있긴 있는데 네. 사실 안혜지 선수가 잡고 있으면서 나머지 4명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코트 5명 중에서 제일 느린 김한별 선수가 잡고 있으면서 빠른 4명이 움직이는 게 그래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시간 쫓기면 본인이 해결을 어떤 해결할 수 하니까. 있는 네. 슈팅 능력은 있으니까 또 워낙 이런 좀 타점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블락당할 확률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김한별 선수가 소유하고 있는 게 좀 더 낫다 생각했고 어제 경기에서는 안혜지 선수가 슈팅이 거의 없었어요. 한 4번 정도인가? 네네. 네, 되게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제 안혜지 선수가 한편으로 만약 이게 지난 시즌이었으면 아 자신감 없이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오픈 찬스인데도 안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본인이 이제는 조율을 하려고 하는구나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더 확률 높은 쪽의 농구를 그것도 한다. 그렇고 이제 기존에 본인이 너무 많이 던졌다라고 어떤 지시 사항들이 있었을 것 그쵸. 같고요. 네. 그런 거를 좀 인식했던 것 같아요. 네. 김한별 선수가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그 하나원 큐전 끝나고 나서 8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부상이 길었던 선수들이 그래도 몸 상태를 얘기할 때 100%를 얘기하는 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괜찮아서 그럼 괜찮은 정도라고 얘기하면 보통 70%를 많이 얘기해요. 90% 얘기하면은 사실 그건 다 올랐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근데 85% 상당히 애매한 답이지만 네. 몸 상태에서 자신감이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했죠. 데미안 릴라드의 네. 트레이너와 얘기를 했다. 자기 그 부상 부위가 비슷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BNK 쪽에 물어봤더니 그 릴라드하고 그 김한별 선수 동생 김한비 선수가 친분이 있고 네. 릴라드 선수가 경기 한번 보러 한국에 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시즌이 겹쳐서 뭐 좀 어렵게 됐다, 지금 못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부 근육이 약간 찢어져가지고 거의 뭐 2주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재밌는 거는 김한별 선수가 근데 이전에 삼성생명에서 있었던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김한별의 강점이 역시 피지컬 위주의 사실 가장 때려 부수는 파괴왕인데 네. 그런 플레이보다는 상당히 이타적인 플레이 위주로 게임을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김한별 선수가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한국말 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국을 온 이래로 한 번도 그렇게 웃는 모습을 물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네. 많이 그러겠지만 장난도 잘 치고. 네.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냉정하게 어떤 네. 포커페이스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그 인터뷰 장면에서 한국말도 했고 또 영어도 하고 아니 한국말도 했고 웃었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여기 BNK에 와서 어떤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먹으려고 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BNK의 다음 경기가 네. KB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BNK의 객관적인 전력적 높이는 그 KB전을 치러야지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까지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4위 싸움이 삼성생명과 BNK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생명이 2게임에 더 벌어놨습니다. 네, 어디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나 이렇게 맨날 틀리는데 물어보면 뭐해. 또 신한은행 또 맨날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나 또 틀리면 어떡해. 팬들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틀리는 걸 재밌어요. 네. 네. 저는 BNK 올라갑니다. 저 근데 잠깐만요.
시즌 전 프리뷰 때 삼성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삼성도 올라오고 BNK도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럼 신한은행이 내려와야 근데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신한은행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희망적이라 보고 뭐 사실 BNK가 딱 올라가고 삼성생명 떨어질 거다 이건 아니지만 저 삼성생명은 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건 아니지만이라고 좀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이건 아니지만이라고 얘기했지만 김은혜 의원은 삼성생명의 플레이오프 탈락을 예상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플레이오프 탈락. 결국 맞대결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삼성생명이 파괴한 김한별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김한별이라는 선수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위트도 있고 이렇지만 국가대표에 뽑히기 전까지는 리그의 공적이었거든요. 때려 부수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삼성생명 선수들은 정말 멘붕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현이 왜 이러지 정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하정 선수가 지금 또 네. 복귀를 안 하고 있는데 강하정 선수 움직임이 뭐 이렇게 빠른 움직임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강하정 선수는 클러치 타임에서 그동안 맞아요. 삼성생명을 정말 많이 잡았던 선수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상대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삼성생명의 어린 선수들이 좀 올라가 주겠지만 여전히 이준 선수가 아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부분 얘기하셨고 이준 선수 어제도 정말 잘했지만 네. 전 이준 선수 아쉬운 게 아직까지 꾸준하게 그 정도의 에버러지가 나와주진 않잖아요. 외곽에서 지금 꾸준히 에버러지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네, 맞아요. 지금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선수 저는 씹어서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이해란 선수는 좀 기대가 되는데 경험이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당장 올 시즌에 정말 낭중지추처럼 딱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원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여기 하나원큐 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주간도 사실 녹화를 할 때 김은혜 의원이 제일 난감했어요. 하나원큐 부분을 얘기할 네. 때. 예, 왜냐하면 그 성격을 아실 거예요. 제 싫은 남 싫은 얘기 잘 못하거든요. 예. 좀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좀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그냥 뭘까요?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지금 하나은행에 다 붙어 있는데. 어차피 다른 성적이 없잖아. 더 뭐 어떤 내용적으로 더 다룰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럼 이훈재 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신지영과 양인영을 제외한 어떤 공격의 방법이 좀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네. 포워드들이 네. 다 합쳐서 10점도 못 넣는 게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게임은 다 졌지만 고아라 선수 우리 김은혜 의원의 또 사랑하는 후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또 그러면 또 제가 또 고아라만 예뻐해가지고 칭찬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들으신다고요. 수여고 애들 다 예뻐하잖아요. 아니요. 뭐 정예림 선수가 나랑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네. 예, 나 고등학교 때랑 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고아라 선수가 정말 2경기 연속으로 3점슛 4개 이상 성공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득점도 네. 올렸었고 네. 20점 이상의 득점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훈재 감독이 얘기했던 포워드진에서의 득점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러면서 오히려 신지한 신지한 양인영의 득점이 네. 줄었어요. 이게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데 네.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고아라가 득점이 나오는 상황과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던 신지현과 양인영의 투맨 게임이 연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세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 경기를 봐도. 네, 왜? 그러니까 정말 고아라 선수가 득점이 살아난 부분이 있다면 그 둘도 같이 어떤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네네네. 오히려 최근 진짜 2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가 거의 10득점 아래의 득점을 그쵸.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사실 하나원큐가 지금 이번 시즌에 하나원큐한테 그래도 아직 시즌은 길고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결국은 하지만 프로기 때문에 이 리그를 치러내야 되는데 네. 이 선수들이 잡아야 될 동기부여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김은혜 위원도 우승도 해봤지만 정말 처참하게 주저앉은 성적 네. 또 리그를 해봤고 네. 또 안 될 때 주장도 해봤고 네. 근데 그럴 때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 동기부여 요소를. 근데 진짜 동기부여가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목표가 거의 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되게 어떤 분위기적으로도 네. 침체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음. 또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독님이 좀 분위기를 잘 끌어올려줘서 선수들이 어떤 힘을 내게끔 최소한 지더라도 그러니까 감독님 벤치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지더라도 지더라도 좀 마무리 잘하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뭐 이기는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힘든 거 그 팀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 그냥 한편으로는 젊은 선수들의 어떤 지금 올 시즌에 처음 뭐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뛰지 않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럼 그런 선수들을 좀 더 어떤 확실하게 좀 키우는 목적? 네,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원 큐가 가져가야 될 건 이번 시즌은 결국 성장과 리빌딩일 텐데. 네. 근데 그렇다고 그 리빌딩 성장이라는 게 그냥 어린이들 뛰어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방목한다고 될 일은 아닐 텐데 네. 좀 어떤 식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좀 뭐 누구를 좀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중심은 지금 그래도 지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기사에서 저도 접하고 있지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중심은 늘 뭐 신지현, 양인영인 거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포워드들의 득점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저는 그 선수들은 확실히 믿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얘 조금 뛰었다, 쟤 조금 뛰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거기서 나 실수하면 나올 텐데, 네, 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게 최하위 팀들의 늘 딜레마인 것 안 될 때 같아요. 항상. 안 될 때, 네. 얘도 뛰어보고 쟤도 뛰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면은 뛴 선수들 많은데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보여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합 몇 점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된다면 선수들도 거기서의 좀 더 하기 싫은 마음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욕이 들어요. 떨어지는 상황이 네. 될 수 있다. 일단 좀 안타까운데 일단 하나원 큐 어떻게든지 뭐 1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대도 쉬운 상대는 아니고 근데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하나원 큐한테 쉬운 상대는 없죠.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인데 매번 하나원 큐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번 할 때는 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1승 거두고 저희 좀 거기에서 칭찬에 포커스를 맞출 테니까 네, 이 3라운드는 좀 승리를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지난 2주간 가장 돋보인 선수 누구였습니까? 개인적으로. 누구 있었어요? 저 김한별 선수요. 네, 저도요. 가장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던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랬고 저는 김한별 선수가 제일 돋보였고 가장 재밌었던 팀은 KB였어요 오히려. 네. 그 신나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만들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일단 어쨌든 김한별 선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KB 선수들이 웃으면서 하는 농구가 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네. 예. 저 김한별 선수도 있었고 강희슬 선수도 어. 네, 저 2라운드, 2, 3라운드 기록 봤을 때 음. 진짜 3점 슛이 미친 듯이 들어갔고 예. 네. 거기에다가 확률도 진짜 엄청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강효 선수가 진짜 이제는 뭐 물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또 박지수 선수의 힘을 받아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거의 2위와 독보적으로 그렇죠. 뭐 네, 경기당 1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당 4개씩은 계속 넣고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확률이 거의 40%, 50% 가까운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2주간 네. 가장 기대되는 경기 이번엔 준비 오셨나요? 네, 아니 하긴 했는데 뭐 결국에는 그 1, 2, 3위의 매치죠. 8일날 우리 신안, 10일날 KB 우리, 17일 KB 신안. 네, 이렇게가 제일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경기. 네, 저는 그냥 신한은행과 KB 두 팀 그냥 경기들이 네. 이 두 팀이 경기 일정이 안 좋거든요, 여전히. 네, 예, 네, 네. 그래서 신한은 몰링 기간에 경기가 많고 KB는 10일날 우리은행, 뭐 우리은행도 그 8일날 신한 게임하고 하루 쉬고 KB인데 네. KB는 우리은행이랑 게임하고 또 하루 쉬고 삼성전이에요. 네. 삼성은 또 하루 쉬고 오는 팀이랑 또 만나네요. 네. 정말 일정이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이런 전력을 어쨌든
올 시즌 가장 좋다고 평가받은 KB랑 네. 그리고 좀 갖춰지는 모습들이 가고 있다가 김다미 선수가 좀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신한은행이 좀 이렇게 빠듯한 일정을 어떻게 좀 해나갈지가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12월 8일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경기인데 그날 김단비 선수 복귀할 것 같고요. 네. 포커스는 거기에 맞아 있다. 네, 포커스는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 신한은행은 KB를 이기는 것보다 우리은행을 이기는 게 늘 더 목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오늘도 한 시간을 넘겼는데요. 네, 그 팬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루키더 바스켓의 김은혜 선수와 함께하는 리뷰 더 바스켓 네. 순서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주 후에 또 2주간의 내용을 가지고 그때 이제 뭐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꼭 DM 보내주세요. 치킨 쏘실 겁니다. 아니, 화장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화장품 세트가 갑니다. 치킨과 화장품이 갑니다. 네, 참 제가 또 치킨이랑 얘기해놨는데 화장품을 보내면 안 되잖아. 화장품이 치킨보다 더 낫지 않아요? 아니에요. 치킨 더 나은 사람들 있죠. 개인적으로 화장품 좋으세요? 치킨 좋으세요? 전 뭐 치킨이 좋죠? 거 봐요. 저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먹는 걸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네. 자, 이렇게 항상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김은혜 위원과 함께한 네. 리뷰 더 바스켓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